전공의 세션 이제 SGR 2학기 첫 시간인데 시작을 이제 전공의 연구 세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목 이게 목록을 보시면 이제 2023년 SGR에서 이제 전공의 교육 세션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할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3월 15일 한아름 교수님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딱 가운데 중간에 왔습니다. 엔드노트 사용법과 펀매드 서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의 과정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우리 이제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니즈의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현재 에비던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가설도 좀 세워본 다음에 우리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담당 지도 교수님이 있을 것이고 지도 교수님이 이거 뭐 전공의가 이제 아주 훌륭하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일 이상적이고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제 교수님이 주제를 던져 주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우리 담당 이제 전공의들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현재의 에비던스에 대해서 보고 가설도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 후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짜 실제로 시행을 할 것인지 스터디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모으고 분석도 하고 이제 해석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스터디 디자인하고 요 즈음에 우리 연구계에서 리서치 프로포저를 해서 뭐 연구비 수주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참고 문헌 수집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런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 문헌 수집에 관해서 우선 요 과정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유방 제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 관련해서 먼저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텍스트북은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뭐 연구나 이런 발전 속도이 뭐 매체나 인터넷 매체 뭐 여러 가지가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방학의 이제 교과서인데 메인 교과서가 되겠는데요. 2014년 이후로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계획은 없고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어떤 해당 주제를 받게 되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텍스트북이 가장 메인 여러분이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뭐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니까요. 그리고 해당 교과서에서 해당 그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부분에 참고 문헌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참고를 하면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텍스트북에 이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뭐 암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NCC의 아스과 에스모 이제 그리고 학회 진료 공고안 등이 있겠는데요. 유방학 학회 진료 공고안을 보시면 이제 21년에 이제 구착 진료 공고안이 나왔는데 예, 뭐 이런 이제 대가들께서 이런 진료 공고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진료 공고안에도 이러한 참고 문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에코속 Z11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우리 엑실라 수술을 ALND를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랜드마크가 된 트라이얼인데 그 연구에 이제 80번을 보시면 그 해당 연구에 이제 레퍼런스가 딱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로스 트라이얼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제로 우리가 펀메드를 검색하고 하면서 11 트라이얼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랜드마크 트라이얼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저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진료 권고안을 보시면 정말 그 처음 발표하고 이제 했던 그 D 아티클이 되겠죠. 그 논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 스칼라나 펀메드를 이제 뭐 많이 사용하고 여기서는 펀메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메시터men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더 코시 이제 서치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코어한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탠다드를 더하고 아이디얼하게는 요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해야 정말 이제 스트레스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 검색에 대해서 이제 요런 그래프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넓게 해서 더 많은 충분하게 검색을 해서 놓치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학회 초록집부터 해서 뭐 그레이 리터레처 뭐 출판되지 않은 논문까지도 포함이 되겠고 관련 회사라든지 뭐 임상정보 클리니컬.gov도 많이 좀 확인하고 특허 정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제 펀메드, 파일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뭐 얼마나 인용된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정할 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핫한 걸 조금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챗GPT에 펀메드 논문 검색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챗GPT가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브레스트 캔서를 어떻게 이제 펀메드 서치에서 스트래티지를 이제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강조하는 거는 프리 텍스트 텀이랑 메시 텀을 같이 검색을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프리 텍스트 텀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죠. 흔하게 얘기하면 브레스트 네오플라즈, 브레스트 튜머, 브레스트 말리그넌스 이런 여러 가지 텀들이 있을 수 있고 텍스트들이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메시 텀은 이제 브레스트 네오플라즘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메시텀을 베이스로 검색을 잘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텀에 대해서만 강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펀메드 메인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면 메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를 입력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뜨게 되고 이때 이제 브레스트 네오플라즘 이제 이런 리스트들을 보고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해야겠다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고 Add to Search Builder라는 이제 배너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텀이 생성이 되고요. 그 후에 요거를 서치 펀메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관련 이제 메시텀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펀메드 서치 많이들 하시고 대부분은 이제 프리텍스트로 많이들 하실 텐데 메시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는 막상 잘 모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공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메시텀 검색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이현별 우리 교수님이 또 관련 주제를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서 관련 내용인데 이제 팁을 이제 같이 다시 공유를 드리면 리뷰 아티클을 해서 관심 분야, 해당 분야 어떤 주제를 먼저 파악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리뷰 아티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가 그걸 인사이트를 갖고 다 통찰해서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리뷰 아티클을 검색을 해서 보는 것이 처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조금 더 베이스로 들어가서 텍스트북이랑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 정말 이 흐름이랑 어떠한 이제 랜드마크 연구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바뀌고 그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고요. 리뷰 아티클은 이제 이게 관련 주제를 차지해서 최근 주제를 해서 리뷰 논문 위주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서치를 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논문 서브타이틀을 검색하고 해당 다운로드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 다운로드 했을 때 이제 향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이제 엔드노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가의 강의를 잘 들어라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의 전문가 요즘은 어떤 미국 학회 이런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튜브에도 다 뜨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잘 뜨고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잘
접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현장을 참석해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떤 플래너리 렉처, 이런 에듀케이셔널 섹션, 그다음에 심포지엄 이런 것들 잘 참석을 해서 하고, 우리가 또 사진을 열심히 찍어야죠. 이거 중요한 거다 싶으면 하고,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보면 밑에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메모를 하거나, 이제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테이블과 피겨도 이제, 이런 연구에서 중요한 테이블은 이런 것이 되겠구나. 피겨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걸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가의 인사이트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정말 요약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토의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서치 관련해서 참고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서치를 하고 해당 논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엔드노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에는 조테로라든지 페이퍼스, 맥 OS 쓰는 분들은 페이퍼스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엔드노트를 쓰고 있고, 작년 이한별 선생님 발표할 때 제가 엔드노트 정리한 부분을 그냥 같이 줌 화면으로 공유를 드렸다가 사실 오늘 이 발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드노트는 많이들 알다시피 이제 논문 작성할 때 학술지 양식 따라 레퍼런스를 출력하고 결국 참고문헌 정리하는 용도로 메인 펑션이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건 당연히 그것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엔드노트의 기능이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논문도 잘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수집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검색해서 반입하고 이런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PDF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수집을 한 다음에 이 관리는 이 엔드노트 안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이건 지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그래서 엔드노트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엔드노트를 우리가 이제 라이팅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처음에 참고 문헌을 수집할 때부터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수집을 하고 그 해당 내용을 정리해 두면 하나의 어떤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요. 예전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USB가 안 읽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탈베인의 헤파틱 가스에 대해서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2011년입니다. 이게 제가 전공이 3년차 때입니다. 전공이 3년차 때인데 이런 식으로 다 저널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걸 더 잘 정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없고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보고 싶은데 다시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그전에는 이것도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 출력을 하는 방법도 여전히 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예비군 때 들고 가서 두어 개 읽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열정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임 때 또 양학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스토마를 잠깐 전과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전어를 같이 해서 초고까지만 작성하고 결국은 이제 페일한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웬와이 아이패스는 501례, 이게 슬리브 가스텍토미 106례 이런 식으로 같은 저널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결국은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결국은 슬리브 가스텍토미 할만하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2023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엔드노트의 화면인데요. 엔드노트는
우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우리 구성원님 누구든지 가서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교육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이런 내용 아니더라도 다른 거 공부하고 그럴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그리고 중앙도서관으로 연결이 되는 걸 잘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뭐죠? CV 작성하고 그럴 때 이제 적는 것들이고 뭐 랜드마크 트라이얼 몇 개 그냥 정리를 해본 거고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저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D 프린팅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브미션을 이제 곧 임박했는데 이 결국 뭐 일단은 첫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출판의 자유가 서브미션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해당 연구가 이제 넌 임팩트 스터디였기 때문에 관련 이런 내용도 이제 적어놓고 리뷰 논문들 따로 해놓고 마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형식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NGM 논문들 따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넌 인페리어티리티만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PDF가 보이게 됩니다. PDF가 보이고 해당 내용에서 이렇게 마킹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걸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고 하나 더 클릭하면 이렇게 떠서 동시에 여러 화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엔드노트에서도 충분히 이런 환경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맥북으로 한 것인데요. 저는 미리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 다운받는 거 지금 안 보여주긴 했는데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두 개를 다 클릭을 해서 띄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랑 한꺼번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뜨게 되겠고요. 이거 뜨고 이게 지금 이제 결국 어떤 새로운 그룹을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AI 관련된 연구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스코어 하고 그 아래 또 그룹을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뭐 하나는 뭐 베이직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저널이었고 하나는 또 임상적으로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여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직 최근에 애드된 거를 다시 봐서 이걸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이직으로 보냈고 하나는 이제 클리니컬이라고 이제 명명한 그 폴더로 보냈으면 하나하나씩 추가가 된 것이 보입니다. 추가가 됐고 요것을 이제 우클릭을 해서 find full text를 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면 이게 URL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보시면 find full text 서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칭을 하고 있고 하나는 찾아줬고요. 하나는 URL만 찾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해당 PDF를 그냥 다운받아서 올리면 그렇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파일이 보이는 건데 다운이 된 찾아진 그런 연구인데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PDF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PDF를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서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고 간단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이걸 볼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거를 아마 지금 이제 보여줄 텐데 이게 지금 뭐 에러가 난 건데요. 다시 이게 뜬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던 것 같고, 위에 보시면 또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하면 밑줄도 그을 수가 있고요. 뭐 이쯤 했던 것 같은데 적당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를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 가면 이게 저절로 이제 저장을 할까요? 당연히 뜨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늘 지금 이제 여러 화면 뜰 수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이 다시 뜨고, 클릭하면 이제 또 하나의 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윈도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제 맥 OS 환경에서 또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한꺼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시간이 돼서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이게 같이 중복이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제 리뷰 아티클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이제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공부를 하려면 그 텍스트북과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널만 찾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백그라운드를 쌓은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심화해서 하면 되겠고, 뭐 이제 대가들의 강의도 잘 듣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툴을 잘 이용하자. 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 지름길을 알아도 이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지름길 없이도 다 열심히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왕이면 지름길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간단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플로어에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엔드노트나 참고문을 검색하시면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